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 시리즈 엑셀 시리즈물로 제작을 좀 했는데요. 엑셀 기초에서부터 엑셀을 활용해서 뭐 표 만들기, 데이터 입력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한 장짜리를 만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과 같은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제작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표 만들기, 데이터 입력하기, 서식 꾸미기, 수식 활용하기, 단축키 활용하기 등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어, 마지막에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나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하는 이 시리즈를 10시간 정도 연속해서 들으면은 이런 보고서를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엑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엑셀을 열면은 이렇게 빈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 스프레드시트이란 것이 기존의 다른 MS 워드나 파워포인트하고 이제 다른 형식이죠.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뭐 한글이나 MS 워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엑셀이 좀 낯설고 뭔가 다르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MS 워드나 한글이 어, 이렇게 글자를 쭉 쓰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라면은 엑셀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표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것이죠. 회사에서 회사에서의 모든 것들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좀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장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숫자이고 어떻게 보면 다 정형화된 표 안에서 집계가 되잖아요. 매출, 실적,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표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최적화되어서 태어난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 하나하나에 데이터와 숫자를 넣고 그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서 나타난 프로그램이 엑셀입니다. 자, 엑셀은 행과 열이 있습니다. 행은 이 위아래로 이거를 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열, 2열, 3열 이렇게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열이라고 하는데요. A, B, C, D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셀이 행과 열에서 만나게 됩니다. 행과 열에서 만나면 여기가 C5열이가 되는 거죠. C5열이 되는 거고요. 엑셀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XFD죠. 그러니까 이게 A, B, C, D, E, F, G에서 Z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A 가고 그 다음에 단위가 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XFD까지가 갔으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은 맨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자 100만 행 이상이 되거든요. 100만 행 이상이니까 어지간한 회사에서 어지간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크죠. 뭐 수식이라든지 서식 그런 것들 뭐 다른 파일에서 연결해서 참조하고 그런 게 복잡하게 있다면 엑셀이 가끔 이제 뭐 뻥난다고 표현하는데 뻥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만 가지고 다룬다면은 못 다룰 데이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행과 열 그리고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이죠. 열의 넓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끌어가면은 열의 넓이가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을 몇 개씩 끌고 싶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열의 넓이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변경했으니까 동일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영역도 같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 위쪽에 너비 14.00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비가 14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의 넓이가 14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작성자가 이제 어느 정도로 넓이를 맞추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열 너비가 나옵니다.
열 너비에 여기가 저는 뭐 15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의 높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 높이도 여기 15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셀에 각각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에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치면 됩니다. 엑셀이란 이렇게 치면은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또 다른 셀에도 무엇 이렇게 치면은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셀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입력된 셀을 수정을 할 때는 여기서 다시 무엇인가 친다면은 자 엑셀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여기다 옆에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 이렇게 쓰면은 처음에 썼던 데이터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엑셀을 수정할 때는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엑셀이란 무엇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F2 키를 여기 상태에서 F2 키를 누릅니다. F2 키를 누르면은 단축키인데 여기서 이제 커서가 보이죠.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가 이제 수식 입력 창인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여기 수정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엑셀이란 띄어쓰고 무엇을 써보겠습니다. 무엇 이런 식으로 하면은 셀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이란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얘를 뭐 송길동이 국어 점수를 85점을 받고 영어 점수를 80점을 받고 수학을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합계. 자, 합계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데요. 이 나중에 자세히 그 함수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sum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가 225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평균을 낸다면은 평균은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는 85점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것도 넓이를 한번 갈까요? 그러면 제목을 홍길동 시험 성적이 되겠고요. 제목은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면은 간단하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지금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엑셀에서는 실제 회사 실무에서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MS 워드나 한글에서 이런 표를 만들려면은 엑셀보다는 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훨씬 더 복잡할 때는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수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엑셀만큼 쉬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엑셀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함수를 썼지만요. 자, 더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여기는 이제 함수를 써서 했지만 만약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더한다면은 이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에 가면 더하기 표가 있잖아요. 그럼 는을 누르고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이렇게 더해주면은 더하기가 됩니다. 자, 더하기. 그럼 빼기도 해볼 수가 있죠. 빼기는 만약에 자, 평균에서 영어 점수의 차이가 무엇일까? 평균에서 영어 점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평균에서 영어 점수의 차이는 5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지금 뭐 이걸로 곱할 건 마땅히 없네요. 그래서 옛날 무슨 판매량, 수량
단가 이런 게 제일 곱하기가 만만한 거죠. 수량이 2개였고 단가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곱하기는 는 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누기는 그래서 곱하기는 여기다가 이제 이 스테어리트라고 하죠. 이 별표를 하면은 곱하기가 됩니다. 우리 자판에 곱하기 표시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가 곱하기입니다. 나누기는 이 슬래시바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나누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 수량이 2개였죠. 2개. 그러면 이제 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총 금액이 되겠죠. 총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가 되는 거죠. 슬래시 표, 이 표를 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엑셀을 이동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방향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이런 걸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동할 때는 이 방향키로 이동하는 게 편리하고요. 멀리 가는 거는 이제 마우스로 이동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입력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홍길동 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쳐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탭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 다음에 이순신이 있고 이때다가 유광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의 국어 성적도 입력을 합니다. 뭐 국어 점수 95점.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탭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탭키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영어 점수 90점. 또 탭키를 눌렀어요. 수학 점수 80점. 근데 입력할 거는 국어, 영어, 수학까지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합계에서부터는 이제 수식으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탭키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탭키를 시작했던 부분의 밑에 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입력하는 데이터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 열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유관수도 입력을 해볼게요. 80점, 85점, 85점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탭키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할 때, 직접 입력할 때 탭, 탭, 엔터, 탭, 탭,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키, 셀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유관수는 이번에 뭐 제외를 해야겠어. 라는,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관수를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블락을 지정합니다. 블락을 지정하고 몇 개씩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셀 삭제가 있습니다. 여기 삭제가 있죠. 삭제를 하면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홍길동 시험 성적이 있었는데 자 그럼 BC열을 삭제를 하겠다. BC열을 삭제를 하겠다. 이거 좀 왼쪽으로 당기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삭제를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제한 걸 다시 방금 한 명령을 취소하겠다면 컨트롤 Z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학 수학 앞에 과학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열을 이렇게 블락 지정을 한 다음에요. 삽입을 하면은 한 칸이 들어간다. 근데 이걸 만약에 2칸을 삽입했다 하면은 2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행도 똑같죠. 이 2칸을 했다 그러면은 삽입하면은 2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뭐 앞이나 뒤나 중간에다가 이렇게 열이나 행을 삽입 또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파일이 있고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입으로 저장하기, 뭐 인쇄, 공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옵션에 가시면은 엑셀에 대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뭐
새 통합 문서를 만들 때 기본 글꼴을 무슨 글꼴을 이용할 것인가, 글꼴 크기, 그다음에 뭐 보기의 모양, 그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 3개. 제가 여기 보면 엑셀에는 시트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엑셀은 이제 시트가 이제 보통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는 왜 여러 개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엑셀은 회사 장부를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달 장부, 2월달 장부, 3월달 장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트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트 간에도 서로 수식이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전체를 한 것이 엑셀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명은 저 같은 경우는 엑셀 시나리오 강의 버전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은 거고요. 파일 안에 시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아까는 파일 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강의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빠른 실행자 도구 모음이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10차수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